저는 결혼 3년 차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살고 있는 32살의 여자입니다. 우리는 결혼하기 전부터 당분간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확실하게 못을 받고 결혼했어요. 일단 제가 아직 아이를 키울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제가 하는 일이 우선이라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성공하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결혼하고 최소 5년은 아이를 안 가질 계획이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정말 제게 있어서 최고의 한 수가 되었네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고 저는 결혼 전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작년 초에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제 첫 가게를 오픈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나 언니들 머리를 만져주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나름 손재주도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다닐 때는 가방에 가위를 갖고 다니면서 친구들의 머리를 손질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미용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고 고등학교 역시도 미용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월급 얼마 받지도 못하는 실습생부터 차근차근 이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게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가 모아둔 돈을 다 투자해서 저만의 미용실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돈은 아니었지만 조금 운도 따라줬던 건 기존에 망해서 나가는 가게를 싸게 인수해서 인테리어만 살짝 고쳐서 오픈할 수 있었어요. 이미 가게 안에 필요한 장비도 준비되어 있었고 전부 합쳐서 정말 저렴한 권리금으로 통째로 넘겨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독립해서 가게를 낸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걱정과 반대도 만만치 않았어요. 가게가 있는 자리가 대로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이라 눈에 잘 띄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망해서 나갔는데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장사를 성공할 수 있겠냐며 요즘처럼 자영업자들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냥 속 편하게 남의 돈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안전하다더군요. 우리 부모님도 축하해주는 것과 동시에 걱정이 많으셨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아예 대놓고 제가 가게 차리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아서라 아서. 너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장사를 해? 괜히 어설픈 실력으로 가게 차려봤자 금방 망한다. 요즘에 너보다 실력 있는 사람들도 손님 없어서 다 문 닫고 망해 나가는데. 어머님은 대놓고 저를 무시했고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이 그렇게 가게 차리고 싶다면 당신 마음대로 해. 근데 당신 돈으로 알아서 하고 내 돈은 절대 투자 못하겠다. 어쩌면 그렇게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저를 믿어주지 않는 건지. 충분하지 않은 예산이었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고 부족한 물품은 중고로 구입을 하는 등 어떻게든 아껴서 오픈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오픈 일주일 전에는 거의 가게에서 밤을 새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인수한 매장에 손볼 곳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인테리어가 너무 낡아서 제가 직접 페인트를 바른 곳도 있고 자잘한 보수도 해야 했거든요. 물론 제 가게고 제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남편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혼한 부부인데 아내가 밤 12시까지 가게에서 뭔가를 하느라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면 최소한 뭐 하고 있는지 힘들진 않은지 와서 물어보고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남편은 철저하게 선을 긋고 남의 일처럼 생각했어요. 제가 밤늦게까지 가게 오픈 준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힘들어 녹초가 되어서 씻지도 못하고 소파에 늘어져 있으면 안방에 있던 남편이 나와 그 모습을 보고 그러게 그냥 하던 일 하면 좀 좋아? 가만 보면 일을 사서 만드는 스타일이야. 라고 핀잔까지 들어야 했어요.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에게 저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너무 기운 빠지고 서러웠죠. 내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일인데 남편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초치는 소리나 하니까 저도 그때부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기가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제 성격 자체가 주변에서 안 된다 하고 너는 못한다 하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타입이 아니었고 오히려 오기가 생겨서 어디 한번 누구 말이 맞나 두고 보자 하는 성미라서 남편과 시댁이 저를 무시할수록 마음은 더 불타올랐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게를 오픈했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커다란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의자 2개 놓고 저 혼자서 조용히 예약 손님 받아가며 운영하려고 했는데 가게를 오픈한 지 겨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 대박이 터져버렸어요. 예약은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오래전부터 제게 머리를 맡겨오시던 단골 손님들이 제가 독립해서 가게를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전부 저를 따라서 샵을 옮기셨어요. 혼자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샴푸를 해줄 수 있는 보조 직원도 뽑았고 간단한 커트라도 해줄 수 있는 신규 직원도 구했습니다.
그래도 손이 부족하고 예약이 너무 밀려서 저는 작년에 매장 오픈하고 반년이 넘도록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렇게 고생과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저도 가게를 운영하는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예약을 받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도 손발이 잘 맞기 때문에 예전만큼 바쁘고 힘들진 않아요. 하지만 아직도 한 달에 많아야 이틀 정도 쉴 수 있을 만큼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덕분에 개업 1년 만에 제가 가게 오픈할 때 투자한 돈은 벌써 다 뽑고도 한참 남았습니다. 처음에 저를 무시하던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가 장사가 잘 되고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에 당황하면서도 막상 잘 되고 돈을 잘 버는 것 같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아이는커녕 한 달에 쉬는 날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는데 시부모들은 제 얼굴 볼 때마다 손주를 빨리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제 가게를 오픈했는데 제가 여기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면 바로 가게 문을 닫으라는 소리인가요? 당장 버는 돈도 돈이지만 이게 천직이라서 손님들 예쁘게 해드리고 계산하고 나가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제 일 자체를 사랑하고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이 가지고 아이 낳느라 일을 쉬게 되고 아이 키우면서 일에 소홀해지는 것이 두렵더라고요. 남들은 일주일에 5일 일하고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주말에 캠핑 다니고 놀러 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가만히 아무 일 없이 놀고 있으면 자꾸만 마음이 불안해지는 편이고 오히려 일이 바빠서 하루 종일 가게에 있는 것이 잡생각도 들지 않고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집니다. 매일 밤 늦게 집에 와서 녹초가 되어 쓰러져도 하루 매출을 보면 행복하고 장부에 빼곡하게 적혀있는 단골 손님들의 예약들을 보다 보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안심하게 돼요. 정확하게 얼마라고 매출을 밝히긴 그렇지만 월세 내고 공과금이나 세금 문제도 처리하고 직원들 2명 월급까지 주고 나서 제 손에 남는 금액이 한 달에 1,000만 원은 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 일인데 오픈하고 초반에는 너무나 바쁘고 예약이 많아서 주변에 제 친구들이나 부모님조차 가게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나마 요즘엔 조금 여유가 생겨서 미리 며칠 전에 예약받고 지인들이 샵으로 찾아옵니다. 물론 제 주변에 모든 상식이 있는 분들은 정해진 요금을 내고 머리를 하러 오시고 지인들이라 제가 알아서 30% 정도는 할인을 해드리고 추가로 영양이나 다른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지요. 제가 손재주가 나쁜 편이 아니라 다들 오시면 만족해 하시고 주변에 제 소개도 많이 해주셔서 한번 오신 분들은 다음에 또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다들 저렇게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 역시 사람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당연히 진상들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 진상들 중에 가장 심한 진상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죠. 결혼하겠다고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찾아갔을 때 제가 미용사 일을 한다고 하니까 바로 인상을 팍 쓰시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은 덜한데 옛날 분들은 이상하게도 미용실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안 좋은 소문도 있고 뭔가 천한 직업으로 생각하시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딱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전국적으로 체인이 있는 커다란 샵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도 머리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바로 무시하셨어요. 너도 학교 다닐 때 공부 꽤 안 하고 좀 놀았나 보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엔 어머님은 요즘 스타일의 미용실은 한 번도 가본 적 없으시고 주로 동네 아줌마들 모이는 옛날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계셨어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고 동네 미용실 원장님들 중에서도 숨은 고수들이 많지만 제가 머리 한 번 자르는데 얼마를 받고 펌이나 염색을 해주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큰 매장에 있을 때 일부러 시어머니를 가게로 불러서 한번 머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동네 미용실에 비해 비싼 가격과 밝은 분위기에 압도되셨는지 그 뒤로는 제가 하는 일에 별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커다란 쇼핑몰 안에 있는 큰 매장이라서 제가 하는 일이 좀 괜찮아 보이셨겠죠? 근데 제가 독립해서 가게를 낸다고 하니 그때부터는 또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너가 무슨 가게를 내냐고 제 능력을 무시하셨죠. 결국엔 제가 가게를 오픈했을 때도 제 친구들이나 친정부모님은 화환도 보내주고 축하 화분도 보내줬는데 남편과 시부모는 정말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픈 며칠 전에 남편이 가게에 필요한 거 없냐 물어보길래 없다고 대답했더니 진짜 아무것도 안 보내줬어요.
이럴 때만 말 잘 듣는 남편이 좀 웃기기도 하고 나한테 정말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게를 처음 오픈했을 때 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며느리가 미용실을 열었는데 한번 가서 파마도 하시고 매상 올려줘야 한다며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매장이 지금도 여유 없지만 오픈 초기에는 정말 바쁘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예약 손님들로 꽉 차 있었고 앞뒤로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말도 없이 찾아온 시어머니를 상대해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보시기에 제 매장이 생각보다 깔끔하고 손님들도 많아서 놀라신 것 같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예약 문의 전화도 계속 오니까 아마 저를 다시 보셨겠죠? 그때부터 어머님이 저를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무시하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날부터 저를 주변에 자랑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가게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어머님이 친구분들을 여럿 데리고 오시더니 나 오늘 머리하러 온 거 아니야. 우리 친구들이 내 며느리가 미용실 오픈했다고 하니까 구경하고 싶어 하길래 데려왔어. 저는 알지도 못하는 생전 처음 보는 아주머니들을 데려다가 가게 구경도 시켜주시고 며느리 가게에 손님이 꽉 차 있는 모습을 자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별일 없이도 시어머니가 가게로 오는 날이 잦아지더니 나중엔 일주일에 4-5번 이상 출근 도장을 찍는 사람처럼 오셨어요. 저는 참다 못해 너무 불편해서 시어머니한테 다른 약속 없으시냐, 바쁘진 않냐라고 눈치를 주면 자긴 괜찮다면서 가게가 바쁜데 도와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뭔가 매장 일을 도와주려고 하시긴 하셨어요. 하지만 제 가게고 제가 손님을 대하고 직원을 대하는 방침이 있는데 어머님은 마치 본인이 사장이라도 된 것처럼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다니셨어요. 이봐요. 잡지를 다 봤으면 제자리에 꽂아둬야지. 그리고 커피를 달라고 했으면 다 마시던가 이렇게 남기면 아깝잖아요. 시어머니가 손님들에게 하고 다니는 잔소리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거슬렸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하고 나가시면서 저한테 따로 컴플레인이 자주 들어왔습니다. 저분이 사장님 어머님이세요? 웬만해선 이런 말 안 하는데 너무 불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골치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침에 가게 문 열고 일을 하고 있으면 11시쯤 천천히 어머님도 가게 나오셔서 오후 5시까지는 가게에서 놀다가 가셨어요. 본인은 바쁜 저를 도와준다고 하시는데 전혀 도움 안 되고 손님들과 마찰만 자꾸 늘어났습니다. 직원들 다 바쁠 때 전화 오면 어머님이 가게 전화를 받기도 했는데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예약 문의한 손님이랑 말다툼 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러다가 진짜 가게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어머님이 안 도와주셔도 되니까 그냥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도 괜찮다며 며느리가 바쁘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며 절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에게 당신 엄마 좀 말려보라고 이러다가 가게 손님 다 떨어져 나가게 생겼다고 했더니 남편은 정말 무심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당신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원래 가게 자리 잡기 전에 진상 손님들이 태반이잖아. 그런 어중이 떠중이들 내쫓고 나면 그땐 진짜 단골만 남는 거야. 진상은 누가 진상인데요? 당신 엄마가 우리 가게에서 매일 진상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전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가게에 나오셔서 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어차피 직원이 아니니까 제가 일을 시키지도 않았고 어머님 스스로 손님들 소파에 있는 잡지를 정리하거나 기다리시는 동안 마시는 음료수 컵을 치우는 정도였고 그마저도 전혀 어머님 손이 필요 없고 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저희 막내 직원에게는 어찌나 따라다니며 잔소리를 그렇게 하시는지 수건 빨래한 거 정리하고 있으면 오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하거나 청소 상태 마음에 안 든다면서 바닥 좀 똑바로 치우라고 하셨어요. 제 직원이고 제 눈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배우려는 의지도 있는 열정적인 직원인데 어머님은 항상 그 친구가 없으면 제게 오셔서 쟤는 좀 자르고 똘똘한 직원으로 바꿔야겠다. 젊은 애가 행동이 굼뜨고 게을러서 못 써먹겠어. 라는 식으로 험담까지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해도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얼마 후 또다시 막내 직원을 못살게 괴롭혔어요. 다른 직원도 하나 더 있는데 그 직원은 나이도 좀 있고 성격이 까칠해 보여서 그러는지 전혀 잔소리도 안 하시고 말도 안 걸더라고요. 어머님의 이상한 주인의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엔 우려하던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에게 저희는 커피나 녹차 주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손님에게 음료 주문을 받아서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손님은 커피를 주문했는데 녹차를 가져다 드렸고 손님도 그 상황에서 기분 나쁘지 않게 저는 커피 달라고 했는데요. 라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별일 아니었고 그냥 실수했다고 다시 가져다 드리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하게 어머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고는 아까는 분명히 녹차 달라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해요? 그러면 아깝게 이건 누가 마시라고? 아니 그냥 다시 가져다 드리던지 애초에 어머니가 할 필요도 없고 우리 막내 직원이 알아서 잘하는 일인데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다가 손님이랑 말다툼을 하는 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손님 머리 말아주다 말고 달려가서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는데 저희 막내 직원이 센스 있게 자기가 나서면서 손님께 죄송하다 먼저 사과하고 다시 커피를 가져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는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우리 막내 직원에게 화를 내고 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너 지금 내가 실수했다는 거야? 네가 뭔데 나서서 나 대신 사과를 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내 직원의 얼굴은 사색이 됐고 당연히 가게에 있는 모든 손님들이 어머님을 보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저로서는 더 이상 어머님의 만행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대체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매장에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라 강하게 말하지 못한 제 잘못이 가장 크겠죠? 대체 왜 자기 시간 버려가면서 가게 나와서 그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어머님은 정말 순수하게 저를 도와주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라 생각하고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님들도 불편해하고 소중한 우리 직원까지 뒷담화하면서 모함하고 소리 지르고 훈계하는 모습에 정말 질려버렸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그만하고 나오지 말라고 했더니 화가 잔뜩 나서 씩씩거리고는 도와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년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끝까지 방금 그 손님에게 분명 당신이 녹차 달라고 했으면서 자기한테 거짓말했다고 하고 우리 막내 직원에게도 어린 것이 싹수가 노랗다고 막말을 하더니 들고 있던 쟁반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나가시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우리 시어머님이 매장에 나오기 시작한 지 겨우 열흘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저는 손님께 사과드리고 그날 서비스 비용은 받지 않았고 막내 직원에게도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성의 표시로 다음날 작은 선물까지 해줬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이 가게에 나오시지 않는다는 것은 속 시원했지만 저를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쫓아내버려서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며느리가 장사 잘 되고 바빠 보이니까 도와주러 오셨는데 그 마음은 고맙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틀 뒤에 그런 제 생각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내 계좌번호 알지? 내가 일한 일당은 톡톡히 계산해서 내 계좌로 당장 보내. 알겠니? 어머님은 본인이 열흘 동안 가게에 나가서 일했으니까 하루에 일당 10만 원씩 100만 원을 어머님 계좌로 보내라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가게 나와서 무슨 일을 했다고 돈을 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용돈이라면 좀 드릴 수도 있는데 마치 자기가 정당하게 일을 했으니 보수를 달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오기가 있지. 지가 가게 와서 손님만 쫓아내고 한 게 뭐가 있다고 절대 그런 돈은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는 사람이 일을 해줬으면 내가 먼저 말을 안 해도 돈을 줘야지. 이런 걸 꼭 내 입으로 달라고 해야 하니? 라고 하시는데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도와주러 오셨다고 생각했고 이번 일이 죄송해서 나중에 한가해지면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사드려서 서운한 마음을 풀어드려야겠다 싶었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아니, 제가 언제 어머님 보고 가게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가게 나와서 한 일이 뭐가 있는데요? 직원 괴롭히고 손님이랑 싸우기밖에 더 하셨어요? 진짜 이런 험한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하시는 말이 너무 황당해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어머님도 제 말에 흥분해서 자기가 일 도와줄 때는 좋다고 받아놓고 이제 와서 돈 주기 아까워서 트집 잡고 딴소리 한다고 못된 년, 싸가지 없는 년 소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그런 말 들을 이유도 없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전화하시지 말라 하고 끊어버렸죠.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상황이었지만 그날 일은 어떻게든 끝까지 잘 마무리했고 마감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도 단단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너가 우리 엄마 불러다 일 시키고 돈도 안 주고 쫓아냈다면서? 제가 부르긴 언제 불렀고 일을 해달라고 시킨 적도 없어요. 남편에게 너는 너네 엄마 말만 듣고 어떻게 된 상황인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보고 제잘제잘 시끄럽다면서 상황이 어떻게 됐건 일단 시어머니가 일한 건 제대로 돈 쳐서 주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이번 일은 진짜 화낼 거라 하더라고요. 사실 그쯤에서 저도 돈 100만 원 줘버리고 조용히 상황 끝낼 수도 있었지만 왠지 그렇게 하면 제가 지는 것 같고 시어머니가 뭘 잘했다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피 같은 돈을 줘야 하나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그럴 생각 없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그날 자존심 싸움으로 시작해서 남편과 밤늦게까지 엄청나게 싸웠어요. 시어머니도 평소에 제가 하는 말은 들을 생각 없고 본인 하는 말만 다 맞다고 하더니 남편도 누가 그 엄마의 아들 아니랄까봐 제가 하는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 편만 들면서 제가 나쁜 며느리고 가게 내고 돈 좀 벌었다고 남편과 시댁을 다 무시하는 처사랍니다. 진짜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처음에 내 능력을 무시하고 내가 가게 차린다고 했을 때 너가 무슨 사장을 하냐고 가게 말아먹고 울지나 말라고 했던 게 누구였습니까? 자기 돈 끌어다 쓸 생각하지 말라고 저보고 다 알아서 하라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결국에 밤늦게까지 싸우다가 남편 입에서 먼저 자기가 해온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돈이랑 시부모 돈까지 다 합쳐서 15평짜리 빌라 전세 해온 것이 얼마나 대단한 집이라고 이러는 건지. 알겠다고 나도 더 이상 이 집 구석에서 사는 것에 미련 없다 이야기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가출하고 처음 3일 동안은 가게에서 마감하고 난 뒤 소파에서 이불 덮고 잠을 잤는데 3일 뒤에 제 돈으로 가게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들어갔어요. 이삿짐 센터 불러다가 제가 시집갈 때 해갔던 혼수들 싹 다 들고 나왔더니 남편이랑 살던 집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따로 살고 난 뒤로 남편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제게 연락도 한 번 하지 않았고 거의 한 달 동안 별거하고 살다가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이도 없고 남편이나 시댁이랑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도 않았고 저 혼자 잘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굳이 결혼 생활 이어나갈 필요 없었죠. 이혼하자는 제 말에 남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일단 계산해서 주고 먼저 사과하면 받아준다 하더군요. 그 말에 코웃음 치고 됐으니까 꺼지라고 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한테 돈을 받고 싶으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아가 보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일하라고 한 적 있냐고, 당신 엄마가 가게에서 무슨 일을 했냐고 물었죠. 사람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며느리 가게 내는데 미니화분 하나 안 보내고 개업 축하한다고 전화 한 통화 안 한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가게 나와서 문제만 일으키다가 하루에 10만 원씩 쳐서 돈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존심 부리는 남편에게 헛소리하지 말고 서류에 도장 찍고 앞으로 얼굴 보는 일 없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돌싱이 되어서 한 달 가까이 혼자 살고 있어요. 제가 이 와중에 정말 한 가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어머님이 처음 가게에 나왔을 때 그딴 도움 필요 없으니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해요. 반면에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아이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혼자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너무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전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한 푼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면서 이혼하기 전보다 더 큰 효도를 하는 것 같아요. 꼭 다시 결혼을 해야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 스스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면 억지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저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냥 이대로 혼자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삶인 것 같습니다. 주는 것 하나 없이 돈 뜯어낼 국리나 하면서 피곤하게 하는 시댁 사람들만 없어도 살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